12월 12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오늘 12.12 사태가 일어나서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성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탄핵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자신들 주장으로 232만이 참여했다라는 집회, 6차 집회에서 지난번에는 자신들 주장으로 104만이 참여했다 주장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토요일 날 자신들 주장으로 100만이 참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찰 추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을 했으면 됐다라는 국민들 세력은 더 이상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촛불을 드는 대로 나오겠지요. 애초에 촛불은 보수, 중도, 그리고 야권 지지자, 좌파, 정부까지 다 포함된 의미의 촛불이었습니다. 흔히 촛불 민심 이렇게 하면서 촛불 민심이 모두 정치적으로 비슷한 색깔인 양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라는 부분 하나만큼은 같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같을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탄핵에 대한 국민들 의견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즉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83%가 넘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90%입니다. 다 탄핵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국민들은 62%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박 대통령이 즉시 물러가라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박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는 것은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왜?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즉시 물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서 문재인이 유리하든 반기문이 유리하든 이재명이 유리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누가 유리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이라는 부분이 국가에 정해진 유일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법적인 절차고 이 절차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탄핵을 하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에 놀라서 탄핵을 안 하려고 하던 새누리당 비박들이 참여하고 친박 일부도 가세해서 참여해서 234표라는 큰 표가 나와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면 그대로 또 그 탄핵 절차를 기다려서 그 탄핵이 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맞다. 또 더 나아가서 어제 검찰 조사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 발표에서는요,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 뇌물죄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김종이 구속되고 김종이야 뭐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죄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불구속됐는데 조원동은 결국 CJ에 대한 강요가 이렇게 적용되었고 박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안종범의 수첩에서 또 정호성의 압수된 이 휴대전화에서 또 이 JTBC가 확보했던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박 대통령, 정호성 간에 많은 상호 연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문건들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이 태블릿 PC는 결국 최순실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뇌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는 최순실이 100% 보유했다. 또 정호성은 문건을 갖다가 이렇게 180건을 유출했는데 이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컴퓨터를 반입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사람 간은 1197건의 문자, 895건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며 총 정확하게는 237건의 이렇게 문건이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정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은 3자 뇌물수수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즉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 모녀 지원, 롯데에 대한 K스포츠 추가 출연, SK에 대한 추가 출연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는 수사는 자신들이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11월 8일 날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수사하면서 결국 뇌물죄는 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병우도 엮지 않았고 김기춘 전 실장도 엮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2대 부정입학도 엮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결정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특검에 넣어버렸다. 이것이 검찰 수사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문제는 그 태블릿 PC는 와이파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LTE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순실의 폰의 소재지, 즉 독일 제주도 또 국내에서의 소재지와 거의 일치했다. 또 최순실이 거기 안에 있었던 행사, 즉 사진이 몇 개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와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다. 또 최순실 직원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최순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 정호성 녹음 파일과 안종범의 수첩은 대통령을 올가맸고 박 대통령은 CJ 이미경이 퇴진 압력에도 공범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저보고 태블릿 PC 많이 이야기해라는데 제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검찰 이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검찰의 조사 결과로 가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검찰 수사가 끝나고 특검이 있고 국정조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박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아직도 뇌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병우 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 우병우가 어떻게 했는지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최순실이 10번쯤 청와대에 들어갔을 것이다. 최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조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말마다 들어왔고 또 필요할 때는 주중에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얼마 전까지도 들락날락거린 걸 보면 최순실이 100수십 번은 드나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최순실이 드나들면서 국정을 농단한 부분에서 경호와 관련된 문제, 또 다른 청와대 참모들이 알면서도 방치한 문제, 또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킨 문제, 또 우병우가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또 3인방과 정윤의 지라시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는 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각종 약점들로 상대에게 위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든지 사정기관에 그렇게 지시한 게 있다면 그것 또한 우병우의 제목에 추가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가족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인데요. 그렇게 잘났고 또 일세를 풍미하면서 거들먹거리고 프라이드를 가졌다면 지금도 나타나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국민들 앞에 주장을 하고 특검에 가서 꿀 조사를 받고 국정조사에서 할 말을 다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다닙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이 게이트 수사를 일단 끝내면서 박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적용한 혐의는 총 8개인데요. 법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이렇게 4개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분 내지 범죄 참가 형태는 법률상의 신분, 공동점검, 공범입니다. 개별 혐의 사실을 보면 최순실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원동과 관련해서 강요미수고요. 또 이렇게 김종과 관련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가 장애인 펜싱당을 만드는 부분에서 더 블루K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는데도 대통령이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안종범 정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대기업의 출연금을 774억을 강요한 것, 현대차의 11억의 납품 계약, 플레이그라운드의 71억 광고 발주 압력, 그리고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등입니다. 이 밖에도요, 대통령은 차은택의 KT 광고 강요하고 관련해서도 또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호성이죠.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권은 이제 구속된 이 정호성 외에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세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 특검이요 우선적으로 2개의 기업을 선정했는데 최순실 정유라에게 삼성이 이 35억을 보내고 추가로 43억 합쳐서 78억을 보낸 거, 또 장시호에게 16억을 보낸 거, 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94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결국 이런 돈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렇게 정부 측이 도와준 대가로 최씨 일가를 후원한 걸로 보고 있고요. 롯데 또한 이 면세점 등을 갖다가 대가로 70억을 추가 출연을 요구했고 받았다가 돌려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에 있어서 받았다고 돌려준 부분은 뇌물죄의 이 재감경 사유이기는 하지만은 받았다가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SK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액수협상에서 그 부분은 뇌물 미수가 되거나 이렇게 강요 미수가 되겠죠. 자, 지금 드러난 것 조사도 특검은 다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순실 일당이 곳곳에서 또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땡긴 돈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터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70%의 국민들이 헌재 결정 이전에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70%가 아니라 90%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사퇴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서 얻은 숱한 어떤 문제들이, 잘못들이 바로 잡아지는가?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처럼 사초에 기록하듯이 낱낱이 기록해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 처벌도 되어져야 된다. 설사 나중에 정치적으로 또 다른 딜을 해서 이 문제를 허지부지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황 총리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대응을 맡아야 된다. 여론조사에서는 45, 40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가 의견 중에서 가야 된다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황교안 대행이 사심을 버리고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황 총리는 스스로 마음을 비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5, 6개월, 많게는 7, 8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총리의 또 권한 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고 대선에 당선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60년에 4.19가 일어났을 때 당시 허정 과도수관이 몇 달 동안 잘 국가를 끌고 와서 민주당 정권에 잘 인계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부 장관이, 그때는 총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행을 맡아서 정권을 무사히 선거를 통해서 이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자, 황 총리는 사심을 비우고 국가를 향해서 애국적 마음으로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두드러지지도 않고 또 놓치지도 않으면서 시비도 걸리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몇 달 동안 나라 꼴이 안보나 경제나 외교나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 기강도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제대로 본 궤도에 올려놓기를 부탁합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 문제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진행되어 가야 된다. 여기서 무슨 정치적 유불리를 말하다가는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